안녕하세요.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이대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고문 국가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일을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유신 군사독재 시절에 폭압에 맞서서 저항하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일에 또 지금 현재 고폭업소의 우리 단장이신데 우리 박남수 목사님 직접 처참한 고통을 겪었던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유신 청산 민주연대에 소속돼서 사실은 고폭업체의 단장을 맡고 있는 박남수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모습들이 초라하기도 하고 또 예전의 상처들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서 이야기를 않고 그저 묻고 사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역사의 바른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참 마음을 다해서 함께 연대도 하고 또 그런 실상들을 발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를 함께 찾아가는 하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문 국가 폭력 없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감히 네. 감히 꿈꾸고 어쩌면 또 당연히 우리 인간으로서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고문의 행태로 되게 나타나니까 그 뭐 육체적인 고민, 정신적인 것, 뭐 가족들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 역사를 잠깐 보니까 뿌리가 역시 인류 역사만큼이나 길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과거에는 뭐 단순 폭력적인 형태였다가 그 점점 정교해지고 그런 나름대로 고문도 자기 진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또 반면에 그런 고문의 피해자들의 목소리 또 피해자들의 저항이 쭉 있는데 재미난 게 이제 그 역사적 흐름 중에 이제 이집트 고대 왕조 시절 그다음에 성서에 나오는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에 왕조 이스라엘 왕조 시드기야가 이제 잡혀가는 과정에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면서 본 앞에서 아들이 눈을 뽑히고 그리고 처형 죽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끌려가고 이런 고문의 시초의 사례로서 이제 기록으로서 오래된 기록으로서 또 고대 이집트나 이런 데서의 토판 벽화에 이제 고문했던 그림들, 벽화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류 역사만큼의 긴 거죠. 또 전쟁, 또 뭐 통치하는 과정에서의 적에 대해서, 적군에 대해서, 또 포로들에 대해서, 또 통치 과정에서의 국민들에 대해서 강압적인 행태 나타나는 그게 다 폭력이니까 소위 국가 폭력이죠. 국가 폭력이고 국제적인 형태로 고문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역사가 쭉 보여지고 우리가 아주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세의 마녀 사냥이 아주 대표적인 종교 재판을 통해서 기독교 가톨릭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절대화하면서 여성들의 특히 뭐 고문으로 몰아가는 거죠. 몰아가서 저항을 해도 마녀고 저항하지 않아도 마녀고 그런 식의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쭉 있었고 근데 국민국가 형성되면서 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포로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왔고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나고 그러면서 적어도 근대 시민사회 형성되면서 고문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하는데 그렇게 나아갔지만 동시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식민지 지역에 대한 가혹한 고문들은 또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45년 유엔 인권선언이
발표되고 거기서 고문 문제를 제기되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식민지 모국에서의 고문은 사라졌는데 식민지를 당한 피식민지에서의 고문들은 또 계속했던 거고 특히 이제 2차 대전 후에 식민지가 해방되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식민지 가해국들은 고문을 포기했는데 이거 거의 뭐 해체됐는데 그게 군사 독재 정권들은 또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런 고문 자극하는 고문들 또 내전 상태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특히 아프리카 대전 장기간의 내전 또 60, 7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가혹한 고문들 뭐 살인 행태 이런 행들이 계속되어 왔고 그러다 1984년에 이제 고문 방지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이 되고 1987년 요랑쟁이 이후 한국은 이제 고문 방지 협약의 비준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문 방지 협약에 비준을 했어요. 여전히 아직도 이제 후진국들은 고문을 하고 있죠. 또 우리도 그런 위험에 아직도 사라진 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고문들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겪었던 고문이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특히 일제시대에 물론 조선시대도 있지만은 국가폭력이 조직적으로 행해진 식민지 시절에 고문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군사정권으로 분단 시절을 거치면서 군사정권으로 이양되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특히 7,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랑쟁이 이후에 고문이 조금 이제 사라지는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된 게 그런 것이 이제 대충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고 오늘 있고. 아침에 사실은 뭐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제 유신청산 고폭업세 위원회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 폭력이나 뭐 제도적인 어떤 권력 집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힘을 가진 자들 그것이 남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회의 권력을 장악한 지배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하나의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고문의 문제는 그저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원체 방대하고 또 은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말 고문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어떤 소망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지만 또 사회적으로 보거나 국가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사실은 인권의 유린 내지는 한 역사의 왜곡 또 정의의 실현에 대한 어떤 우리의 간절한 욕망을 짓밟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의지라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부여되어진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짓밟혀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하고 어디서 정말 이게 어디까지가 국가 폭력이고 어디까지를 고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접점을 찾는 일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엔 그 고문 방지 협약의 선언에서 보니까 고문이라는 것이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거나 또 공무원의 묵인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하는 건 린치죠. 그건 뭐 고문이라 국가 폭력, 거의 국가 폭력과 고문을 우리가 한번 등치시키는 이유는 그 권력기관, 국가 권력이 강자죠.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자가 이제 정보를 얻거나 굴복시키기 위해서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거를 이제 고문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식민지의 식민통치기관이 국가훈련이죠. 그렇죠.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렇게 행한 것이고, 정쟁 중에는 상대 포로에 대해서. 근데 이제 포로에 대해서는 50년대 유엔 제네바 협약이 이제 채택되면서, 포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서로 포로를 겪어봤기 때문에 1차 대전 때 겪어봤잖아요. 서로 간에 포로가 돼보고, 포로를 잡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포로에 대한 가혹한 처리는 자신들이 포로가 전쟁이라는 건 누구나 이기고 지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서로 좀 자제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또 심하게 한 경우들은 있어요, 여전히. 그 국가 기관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민간인, 힘이 약자인 민간인들에 대해서 이제 가혹한 금지를 많이 한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고문은 개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망가뜨리는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가족들에게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주변에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고문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 공포와 되게 고문 피해 당하고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각서를 쓰게 한다든지,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더 고통 강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어렵게 어렵게 양심선언을 해야만 고문일 폭로 피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 특히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80년 광주의 여성 피해자들의 성폭행, 최근에 이제 그렇지. 최근에 드러나는 집단적으로 드러내고 치유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후유증들 또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좀 더 이 말씀을 좀 사실 좀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문 피해자가 그걸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본인으로서도 힘든 과정이에요. 힘든 과정이죠. 예. 힘든 과정이고,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전에 어떤 고문을 당했냐, 왜 고문을 당했냐,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사실은 예전에 고문받았던 그런 얘기를 쉽게 하기가 어렵고, 아내나 뭐 자녀들에게도. 왜 그러냐면, 왜 무엇 때문에 당신이 잘했으면,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굳이 뭐 예를 들어 나대지 않았으면 쉽게 얘기하면 고문당하지 않고 그저 넘어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적절히 뭐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그저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어쨌든 주목을 받았다든지 뭐 모난들 정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그렇지. 수 있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나 같은 경우도 뭐 거의 4, 50년 동안 그런 것들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건 젊은 날에 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겪었던 아픔으로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었지, 그것을 내놓고 이것은 고문이다, 이것은 국가폭력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정의라든지 그것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런 것들이 청산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이 얘기가 되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어떤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고 한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어지는 이런 형태가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 고문과 국가 폭력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좋은 화두가 될 수 있고, 또 이 시대에 분명히 유신청산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한 사회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